마사오입니다. 오타니 마사오. 다카키 마사오 이후에 또 오타니 마사오가 뜨네요 보니까. 대곡 정웅. 참네. 아베는 한자로 쓰면 안배진삼. 안배진상. 안배진상. 안배진삼. 그리고 시진핑은 습근평. 이자는 오타니 마사오. 누구냐? 정진석의 할아버지.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팠던 언론이 뉴스파고라는 곳이에요. 뉴스파고. 여기서 지금 자세히 보면 닮았어, 세 사람이. 피는 못 속여 아주. 느낌 비슷하죠? 네. 이마미와 이렇게 느낌 비슷하죠? 이 오타니 마사오, 정인각, 정진석의 할아버지가 창씨 개명한 것이 조선 총독부 신문에서 보도해 줄 만큼 어마어마한 친일 인사였어요. 야! 정인각이 오타니 마사오가 창씨 개명했대라고 조선 총독부 신문에서 실어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으면. 셀럽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제 셀럽이었던 거죠. 지금 그 나라 기록원에 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 자료 복사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공적 조서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정인각의 어떤 행적이랄까 이런 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자의 할아버지. 정진석의 할아버지가 이런 정도의 인물이었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럼 정인각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 공적 조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일제가 야야 이 정도 하면 뭔가 물자가 들어올 거야. 이게 갖다 바치는 거죠. 예정 이상의 수량과 품질 양호한 물자 조달을 공급했다는 거예요. 일제. 전쟁하라고. 헌납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내용이 재밌어. 군용 말 먹이용 보리 1040.8석. 요거 군용 가마니 1000매. 모시 섬유 2110근. 군용 마자? 여기 3C라고 하는 건데 2.25석. 모피 303매. 이거를 공출했다는 거예요. 일제한테. 정진석 할아버지가. 저거를 그 군수용 물자를 공출하기 위해서 좋은 물건을 공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백성들을 쥐어 흔들고 짰겠습니까, 진짜. 그 다음에 군사 후원 사업 자금 및 홀병 위문 금품의 모집에 진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완전히 개가 됐다는 바로 그런 자입니다. 여기 보니까 군사 원호 사업 자금 589원. 에이 얼마 안 되네. 그때 시대는.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아마 이게 수십 수백억 단위일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혈병 위문금 240원. 위문대 150개. 일제에 막 잘 보이려고 어마어마한 짓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국방사상을 보급 선전하고 시국 강연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 아주 총대 메고 살았던 아주 극진한 친일파. 시국 강연회 개최가 15번, 시국 간담회 개최가 26번. 그 바쁜 와중에 24시간 친일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다음에 국방 헌금 및 비행기 헌납 자금 모집. 참네. 아이고. 공적 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국방 헌금 172원. 그냥 여기다가 억자만 붙이면 대충 비슷할 것 같아. 애국기, 그 비행기, 전투기 헌납 자금 266원.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이런 짓을 했던 자가 정진석의 할아버지. 저희가 그 친일파 하지만 공적 조서가 이렇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친일 인명사전에는 등재 안 되게끔 뭔가 수를 썼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상세한 내용이 있음에도 친일 인명사전에 이분 등재되어 있지 않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있어요. 등재되어 있나요? 근데 민족문제 연구소 방송하는 방송이잖아요. 진짜 저는 지금 정인각이라는 분이 뭐 그 선조가 친일 행각에 있어서 앞장섰다라고는 들었지만 이 내용들을 보니까 군수 물자면 우리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백성들 고혈을 얼마나 짰을지가 막 상상이 되네요. 이걸 이미 뉴스파고라는 매체에서 이미 아주 오래전에
이걸 이미 보도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이제 다시 돌이켜보니까 정진석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친일청산법 반대하고 친청사 참. 반대. 윤석열로 바뀌자마자 자기가 단장 돼가지고 일본 날아가고 이랬던 자고요. 갑자기 그 애국기 막 비행기에다 붙인 이름이에요. 비행기 전투기 요거 했다고 하니까 또 몇 년 전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김무성 김무성. 부친. 김무성 부친도 이런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식을 바쳐서 야스쿠니 신사를 보내자. 김용주. 김무성 부친이 그 김용주 부친, 그러니까 김무성 부친 김용주가 그 전투기 헌납운동을 주도한 자예요. 전체 그때 분위기를 보니까 지방마다 유지가 있으면서 그 유지로 있는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서로 경쟁을 하듯이 충성 경쟁.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거기다가 전투기 만들 돈 보내자. 이걸 했던 자예요. 여기 보면은 아사히 신문에 1944년 7월 9일 막 지금 태평양 전쟁이 한창일 때죠. 이때 기명 광고를 보내요. 결전은 하늘이다 보내자 비행기를. 이게 지금 아사히 신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게. 여기에 김용주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김용주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보낸 사람들. 그 다음에 43년 9월 8일 날은 아사히 신문에 또 대망의 징병제 실시 지금이야말로 정벌하라 반도의 청소년들이라고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을 징발하는 이 징병제를 또 독려하는 광고가 또 등장을 해요. 이런 새끼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기득권으로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보수하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보수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친일파라는 표현을 쓰는 게 진짜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구 친일 세력들이죠. 그쵸. 뼛속까지. 근데 이들이 지금 이 앞장서서 징병제 그리고 뭐 전투기를 위한 헌납운동 막 했지만 정작 자신들의 입신 그 사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식들을 내세웠겠습니까? 대대손손 자기 자식들과 이후의 세대에게는 먹고 살 것만 남겨두고 계속해서 주변에 그 힘을 권력 그 힘으로 눌러서 백성들을 괴롭혔을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뭐 그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부모님들 증언을 통해서 다 들었던 내용들인데 그러니 이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호의호식하면서 호가호의하면서 계속 친일에 관계되어 있는 역사를 지금 뭐 완전히 네. 우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친일파 자손들이 한번 세트로 언론에 나온 적이 있어요. 김무성, 이정현, 정진석 20대 의정활동 낙제 3인방. 의정활동 아무렇게 해도 돼. 왜? 지역에서 당선되니까요. 뿌리 깊은 토호 세력들인 거죠. 대대손손. 대한민국 사회에서 친일파로 낙인 찍힌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나경원. 나경원이 이 자리에 안 나설 리가 없잖아. 어떤 가먼이설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데 가관이야. 그러면 그저 우길기 뭐 전범기 관련한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하니까 하는 말이 서울 하늘에 인공기가 펄럭거려 좋다는 말이냐. 이건 논리가 아니야. 이 바보들아. 아니 나경원은 정말 바보 같은 게 저 얘기가 나온 이유가 이재명 대표가 우길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경원이 서울 하늘에 인공기가 펄럭거려도 좋다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재명 대표가 문단속하지 않으면 도둑이 들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경원이 도둑이 들어서 기중품 훔쳐가면 좋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 자체가 정치라는 게 뭡니까? 전쟁이 안 일어나게 방지를 해야 되는 건데 북한하고는 싸워도 좋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과 싸우면 안 되고 그 이야기인데 나경원은 일찍이 그 유명했던 자위대 행사를 가게 되죠. 친일재산환수법도 반대를 했고요. 나경원 자체가 그때 그 굉장히 유명한 영상이 있죠. 그 여기 막 그 무슨 행사인지 아세요 하면서 이 영상 유튜브가 지금도 있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서 이걸 못 가게 막는 사람이 바로 윤미향 의원이에요. 지금 현재 윤미향 의원이 그 당시에 나경원이 자위대 행사 참여를 못하게 막는 역할을 했던 바로 좀 슬픈 역사예요. 근데 사실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우리가 방송을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만 윤미향 자체가 지금 뭐 위안부 할머니들 관련해 갖고
뭐 돈을 횡령했다 같은 이야기 거의 대부분 다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거든요. 다 무혐의 종결 처리됐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나경원이란 이 사람이 서울 하늘에 인공기 펄럭거려도 되냐 이게 뭐냐면 전형적으로 지난 일본의 식민 지배 하에서 친일했던 그 세력들이 곧바로 친미로 넘어가면서 바로 빨갱이라고 낙인을 찍으면서 자기들이 그 세력을 유지했던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우리 고한말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오늘 기함했던 건 진중권 패복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진중권이 쓴 글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 잘나신님들이 그 시절 돌아가 정치를 했어도 별로 달랐을 것 같지 않아요. 뭐 이완영이라고 매국하고 싶었겠어요? 지가 봐도 한심하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차라리 일본의 나라를 맡기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한 거고 까네는 그게 진짜 애국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님들이 뻘짓도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그 한심한 조선 후기사의 한 부분이었다라는 얘기.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식민지 시절이 조선시대보다 살기는 더 나았다. 뭐 이런 뻘소리로 나갈 테고. 근데 이거 재밌어요? 이게 비아냥거리긴 했지만 사실은 진중권에 말릴 수 없는 뭐랄까 평론 본능 같은 거랄까요? 이럴 때는 이 사람아 이거를 정진석을 나름 쉴드 친다는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런 발언에 같이 분노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완영이라도 매국하고 싶었겠어요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저게 뭐냐면 100% 강자 논리입니다. 이렇게 제가 한 대 딱 때려놓고 너 맞을 짓 해서 맞았어. 이 논리거든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애국심과 공명심 이런 것이 다 전 국민 우리나라라는 국가라는 틀 안에서 그 역사의식에 기반해서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그 정신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지금 친일, 매국노라고 하는 이 세력들은 전체 국민을 바라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앞제비 노릇을 하면서 자기 주변 자손들과 대대손손 이어나가겠다는 그 기득권 논리로만 국가를 팔아먹는 행태를 보인 것 때문에 저희가 비판을 하는 것인데 진중권 저분은 나름 공부했다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중권 자체가 이렇다고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심판 보는 것 같이. 그러면서 빈정거리긴 하는데 사실은 영혼 자체가 없는 인간. 그냥 비판하는 게 맞죠. 이 상황에서는. 뭘 정진석의 이완용의 생각을 실드를 치고. 아유 넘어가시고요. 자 이재명 대표가 새날 민문연 방송의 리드멘트를 그대로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제가 그 방송할 때 처음에 그걸 읽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민족문제연구소 34회 방송 딱 그 이야기. 뭐 유명한 이야기긴 하죠. 역사를 잊은 민족이 미래는 없다. 이거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친일 청산을 안 해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단순하게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보수 수구 기득권이 지금껏 유지를 해오면서 일본에 붙었다, 그 당시 청나라에 붙었다, 러시아에 붙었다가 나중에 해방되고 나니까 미국에 붙었다가 군부 독재에 붙었다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제는 그게 청산이 안 되니까 정진석 같은 말을 했다면 프랑스 같았으면 감옥 가는 그런 정도 말이에요. 근데 역사를 잊은 민족들 하다 보니까 이게 물론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진석을 욕하지만 이걸 실드 치는 인간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매번 친일 청산, 그 친일파들이 계속해서 기득권을 유지해 왔던 그 족속들, 저희가 아는 보수 언론들까지 해서 이 청산하지 못한 과거가 지금까지 이렇게 족쇄가 돼가지고 저희를 괴롭힐 줄이야. 이번에 저는 진짜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인물들이 자신들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노골적이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근데 국민들이 그 역사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깨어있는 국민들이 제가 볼 때 한꺼번에 진짜 일망타진할 기회가 왔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힘이 모일 거라고 생각도 합니다. 제가 늘상 하는 얘기예요. 역사가 생각보다 우리 마음대로 가진 않지만 역사의 흐름 속에는 윤석열이 등장한 비대일지도 몰라요. 보수 괴멸을 위해서. 진짜 보수 찍어주면 안 되겠네 이것들. 이명박 봐. 박근혜 봐. 윤석열 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교훈적으로 반면교사라고 0.73%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자유해봅니다. 늘 희망을 갖고 네, 삽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